흥농TV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신택수 사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9월 1일 날은 이제 고흥 녹동농협에서 이제 마늘 교육을 하고, 또 이제 9월 2일 날은 이제 해남 땅끝농협. 이제 그쪽에는 다 이제 남도 마늘들을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올라가던 차에 우리 또 사장님이 또 슈퍼마늘, 남도산 마늘 또 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수확 시기에 제가 와서 이제 결과를 얻었잖아요. 9kg, 9.5kg씩 나오고 당도는 뭐 42mg씩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양일간 교육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우리도 마늘 농사지면 남도산 마늘 9kg 평당 생산할 수 있다 얘기하니까 농가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가서도 해봤고, 또 우리 사장님 댁에도 해봤고, 여러 군데 해봤는데, 사종 세트 농법을 이용해서 제대로 농사 지신 분들은 이제 9kg, 또 생장점 하신 분도 뭐 한 8kg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농사를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늘 농사 지시는 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마늘 농사를 지시는 분이 있고, 돈 때문에 마늘 농사를 지시는 분이 있고, 할 수 없이 농사 짓는 분이 있고, 때 되면은 마늘 심는 분, 네 가지 유형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당 이제 9kg라고 그러면은, 금년에 사장님 얼마씩 판매하셨어요? 종자 마늘은 6,500원이요. 한 100개에 한 4k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7kg 나오는 것도 있고, 12kg 나오는 것도 있고, 100개에 이게 평균 잡아서 약 9kg 정도 나오는데, 제가 한 접에 8만 원까지도 팔아봤습니다. 그렇죠. 한 접에 8만 원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냥 9kg 해갖고서 올해 이제 경매시장에서 대서종 한 5,000원 정도 됐고, 남도종은 이제 8,000원까지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6,500원씩 판매하신 거 아닙니까? 종자용. 종자용만. 그리고 이제 한 7,000원대 이렇게 판매하신 건데, 그냥 평균 그냥 낮게 잡아서 6,000원만 받았다 하더라도 9kg 나오면 54,000원 아닙니까? 그럼 사장님은 생산비가 14,000원 들어가고 4만 원 남은 거 아니에요? 순소득이 되겠죠. 순소득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해남하고 녹동 가보니까 5kg 미만이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평균 남도산 할 때 보면은 평균 5k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지셔갖고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당 2kg만 더 나와도 그냥 10,000원만 잡아도 이게 순소득 아닙니까? 순소득. 그래서 기왕 때 되면은 심는 마늘 농사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한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유형은 농사를 지시는데 3kg, 4kg 나와버리니까 경영비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기계값, 인건비 뭐 이런 거 제공하고 나면은 빚이 영농자금 갖고 나면 돈이 또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돈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 교육은 여러 차례 했어도 제가 농가들한테 신뢰도를 못 심었지 않은가. 그래서 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는가. 또 농가들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느냐, 이런 보호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다 힘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갖고, 또 오늘 올라가던 길에 우리 사장님이 또 2년 동안 또 제 제품을 갖고 또 해보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평당 9kg 생산할 수 있는가, 그동안의 과정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짧게 말씀을 올릴게요. 우리나라의 농지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1년에 2모작도 오고 3모작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아주 심하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아주 심합니다. 극한과 극냉, 이렇게 참 힘들게 환경이 바뀌거든요. 이런 데서 마늘이 자라는 환경은 자라는 습성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농사를 지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병에는 약하고 저는 그걸 마늘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연작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자꾸 기후 변화에 어떤 기능성 자재를 썼을 때 제때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수확량을 높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흑농 자재가 4종 세트가 그래도 좀 맞지 않은가 해보니까 벌써 6, 7년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연작 피해는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토양 소독으로 해야 되는데 태양열 소독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미생물적인 방법이 있고 담수 처리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열 소독은 약간 미흡하고 화학적인 방법은 여름 그 장마철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비가 자주 오다 보면 토양을 밭을 못 갈다 보니까 폭염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찾은 것이 미생물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가 연작을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 땅을 갖다가 개량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가서 기후 변화에 어떤 그 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FA100이라든지 엑스칼리버, 특히 엑스칼리버가 이번에 마늘 소독을 할 때 반드시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엑스칼리버를 침종했을 때 뿌리 발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균 침투를 억제해 주는 거 요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을 나는 작목 중에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엑스칼리버를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나왔을 때 활착이 돼 가지고 그때는 FA100 그 다음에 병이 나왔을 때는 하나로 뚝 요런 정도 저는 4종 세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마늘을 이제 밭 준비하느냐고 한참들 바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기빌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난해 이 밭에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지금 몇 포는 거예요? 평수를 따지면 200평당 저는 4포대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노타리 치다 보면은 4포대가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 포대를 더 넣어서 5포대씩을 넣습니다. 예. 그 이제 기존에 이제 퇴비는 이제 몇 포 넣었고요. 퇴비를 마늘은 양파 마늘은 특히 그 200평당 2톤을 넣으라 그래요. 100포대 포대 퇴비로 100포대 경우 정도 들어가는데 땅 살리기 5포대를 넣다 보니까 요게 한 70% 아니 30% 정도 줄여서 70포대 내지 60포대 정도 넣습니다. 예, 그랬더니 효과가 아주 적정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제 매번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게 완효성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 또 효모균이 접종되어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넣었던 미발이든 퇴비가 됐든 주박이 됐든 이런 건 이제 발효 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넣어주면 이제 효모균이 접종돼서 그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갖고 일단 이제 토양이 부실부실거리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또 유기물의 이제 분해 이것도 잘 되지만 이제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걸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또 이게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뿌리 내림이 잘 되고 특히 엑스칼리버나 땅 살리기 유기질은 질소 고정을 시켜줘 갖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이제 좀 전에 엑스칼리버 골드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두 가지만 해도 마늘 농사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토양에 연작은.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는 이제 물 한 봉 갖고 이제 100리터 내지 200리터에다 타갖고 이제 우리 베루람 또 이제 디메토 해갖고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침종했다가 이제 파종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이제 마늘 농사 파종까지는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장님은 베노지람하고 그다음에 디메토라든가 록션이라든가 그렇죠. 노고 30 디메토라든지 샤우팅이라든지 거기다가 저는 카스텔란 수화제를 같이 희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흑색 썩은 균핵병을 예방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봄밭에 이제 우리 사장님 카스텔란 넣죠? 지금 카스텔란 잎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카스텔란 잎제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카디스 뿌리십니까? 카디스라든지 실바코라든지 이런 거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 살균제, 살충제 또 넣어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하시면은 이제
이 유튜브를 잘 보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남도산 마늘 심으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냥 기존의 농가들보다 1kg는 더 나올 거다. 관행농법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 이제 9kg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들 3, 4kg 나오시는 분들은 1kg 내지 2kg 또 4kg도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양일간 가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좀 대조를 해라, 대조. 대조고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뭐 안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생각이 저절로 바뀌진 않으니까 제가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부분만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마늘 농사 하실 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석회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석회하고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야 마늘이 뿌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분을 만들어줘요. 반찬을 이제 밥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퇴비하고 유기질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그 다음에 그 석회가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석회하고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어주시고 그 대신 복합 비료는 200평에 한 포대 반 정도 넣어야 되는데 한 포대로 줄이는 것이 저는 웃자람을 방지해 줄 수 있다 생각이 이제 들어요. 겨울철 날씨에 따라서 또 종자에 또 냉동에 들어갔다 나왔던 마늘 같은 경우들이 이제 벌마늘의 원인이 또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땅 살리기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식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꾸준하게 가니까 거름 폭발을 안 해서 좋고요. 또 엑스칼리버는 이제 종자 처리하게 되면 이제 뿌리에 정착해 갖고 성장기 내내 이게 효과가 가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마늘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땅 살리기 기빌로 꼭 제 거 쓰려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탭이, 발효된 탭이, 냄새 안 나는 탭이만 써도 그 효과가 좋다. 근데 이제 우리 땅 살리기는 이제 효모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50평에 하나 쓰시면 좋고, 또 제 땅 살리기만 쓰신다 그러면은 15평 내지 20평에 한 포 쓰시면 되고, 또 종자 소독은 꼭 엑스칼리버하고 이제 베르람하고 이제 디메토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은 이제 토양병에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고 응애라든가 선충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막아주니까 올해 꼭 그렇게 하셔갖고 농가들이 어렵더라도 저는 비교포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대조구만 하면 1kg에서 2kg는 더 나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사장님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